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른했습니다. 모처럼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전환 시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내동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강남선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W의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지수가 내려온 상태에서 위험한 게 아니고 내려오기 전이 위험한 거지 내려온 후는 위험한 게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훈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입니다. 전일 일단 악재가 나오고 어제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호재가 나오고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제 코스닥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잘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잘 이어나간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리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뭐 뉴스나 시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래 주식의 실전 매매는 주식한테 물어보고 적절한 시점 때를 하는 것인데 현재 금일서부터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동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현재 상승을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현재 지수가 또 계속 5일 밑으로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 심리가 살살 올라옵니다. 심리가 호정감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아직까지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래량은 이제 내일서부터 느는가? 이것도 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지표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적에 그러면 5일선을 회복할 때 단기 지표가 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봐도 좋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반락한다 하더라도 또 2050이나 2020 정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동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요즘에 보시게 되면 현재 뭐 날씨도 이제 봄철인데 날씨가 썰렁썰렁 좀 약간 온도차가 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지수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벌써 빨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그렇다 치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재 우하향으로 쭉 내려오다가 아래 위에 꼬리다는 소음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소음선은 역시 하락을 지향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일 적에 역시 점진적 코스피 대비 코스피도 상승 전환되지 않을까. 일단 상승 쪽으로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네, 빨간색 옷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지수가 본격 상승이고 바닥친 건 아니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일단 일시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합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동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 낙폭과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바로 이제 선취매성의 이제 5위선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테마, 개별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초점 맞춰서 단기 매매를 재료와 함께 매매한다면 좀 더 빠르게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 이 하단선까지의 조정폭은 남아있지만 지금 봉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봉이 몸통이라는 것은 시가와 종가를 뜻하는 건데 몸통이가 여러 번 겹치죠. 겹치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방 경직이 생겼다. 그 상태에서 5위선 회복했죠? 5위선이 녹색선인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5위선 가격이 나옵니다. 현재 2061이니까 5위선 위에 있죠. 그래서 5위선만 안 깨지면 종목 장사 열심히 하시다가 만약에 또 5위선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뭐 일부 경계를 하시면 되겠지만 5위선 위에서는 열심히 종목 장세 펼치시면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바닥이야 2000대 초반이라든가 바로 월봉의 전저점의 1980불대까지 아직까지 열려 있지만 낙폭과대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5위선 회복하는 첫날은 열심히 좋은 종목 가지고 짧게 수익률을 올리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차 5위선 깨진다거나 전저점 깨지면 다시 하락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짧은 매매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월봉의 5개월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서 조정달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월봉의 위치가 아직 전저점까지 폭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시적 지수에 대한 하방 경기 속에서 종목 장세 가능하고 특히 미국 증시가 큰 흐름에서는
경기가 워낙 좋은 초호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보단 단기적인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 이후에는 합의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 대응하면서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또 이제 부가적으로 지수 설명드릴 텐데요. 항상 조정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꺾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로 시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죠. 지금의 이제 조정 이유는 전일 같은 경우 화웨이 제재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화웨이 제재가 이제 90일 동안 다시 또 유예된다. 그러니까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금융위기가 올 때도 대부분 이제 부채 위기에서 이제 비롯될 때 그럴 때 큰 위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치적인 우려감이나 지정학적 우려감은 그렇게 크게 위기로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원인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코스닥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제보다는 그렇게까지 썩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철강, 금속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기, 그래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또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가 좀 살아나니까 정치 테마주나 그리고 가상화폐 수지들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바닥에서 바로 올랐는데요. 내일장 같은 경우 이제 5일선 회복을 하고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느냐, 721선을 회복하느냐,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는 G20 정상회담 전까지는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바닥 따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해결되기 전까지는 경기 방어 업종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또 관심을 갖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순환매 양상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나중에 타결이 되고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중국은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지속하시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 698포인트대죠. 이전 저점 부근인데요. 그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 매매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월봉상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 라인대는 600포인트대 한 중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우리가 과거에는 기본적 분석이 있죠. 또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우리 고래클럽에서는 현재 고래사냥 주식투자법, 고래기법, 매매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법을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좋겠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법만 잘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로 매매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동성제약을 볼 텐데요. 요즘에는 활발하게 암이 퇴치될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미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암 치료 관련주 또는 뭐 신약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 고래 기법에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고래 기법에서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오전을 회복할 적에 1차 매수 딱 들어갑니다.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죠.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1차 매수. 그다음에 선절가는 반드시 이 하단 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추세라고 그래요. 첫 번째 5일선은 회복, 다음 날 지지를 받으면 진정한 추세가 형성되는데 오늘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했다고 하면 오늘 첫 번째 우상향 가추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럴 적에 5일선을 회복할 적에 1차 매수, 내일 지지받으면 2차 매수, 방향이 우위로 가면 쫓아간다. 3일째, 세 번째 3차 매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매할 적에는 반드시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차 매수했는데 내일 추세가 붕괴돼 절대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면은 삼박자가 맞는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삼박자가 안 맞죠. 삼박자가 안 맞는 상태에서 내일 갑자기 급등한다? 그럴 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시가상 고점에서 발효저가 재매수 항상 오전 회복 지지를 받고 3일째 박자, 삼박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단기 지표가 올라올 적에 그때 매수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가 우하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습니다. 자,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를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번 주 5주선이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2주째입니다. 짝수죠. 그러면 다음 주가 3주째입니다. 근데 이번 주 지난주 5주선이 붕괴되고 이번 주 5주를 회복한다면 이게 애박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애박자로 갈 수가 있겠죠. 왜? 추세가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대락을나 종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5주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지지받고 점진적 상승 패턴을 볼 수 있다. 왜?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주는 것이 좋다.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에 5개월 이동표를 회복한 상태에서 이번 달에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심리 단기 지표도 거의 50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우리가 일봉 상태에서 단기 대응을 해가면서 중장기 점진적 신고가 배수를 본다. 근데 이 27,000원서부터는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적에 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전 고점에 근접 돌파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지금 지수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그럴 때 다른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한 옴니 시스템을 그동안에 지수 하락 와중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별로 떨어진 것이 없는 종목이 바로 옴니 시스템이죠. 한번 회사 대응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전에 삼성에서의 관련된 뉴스들 삼성 SDS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 이런 얘기 나왔었고 2013년도에 중국의 스마트 시티를 비롯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참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항상 꾸준하게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월봉 차트가 3년 동안에 조정받고 대응봉의 눌림목을 받고 나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닥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쭉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대응봉의 형태를 띠면서 눌러주고 나서 적산병이 나면 더 이상 하방 경직이 강하다. 그래서 눌림목을 받고 천장목 나오는 이번 달이 본격 상승의 단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5개월 이동평선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손저가가 5개월 이동평선입니다. 꾸준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아직 전혀 붕괴가 되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떨어진 폭이 별로 크지 않아요. 벌써 오늘 장중고가 2,270원이 그때 최근에 5월달 초에 지수 빠졌던 그 고점까지 왔어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때 물린 분들 가만히 있어도 본전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언급해드린 건 장기적으로 월봉 보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는 어차피 5월달 초에 지수가 떨어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어차피 하락의 폭이 미미한 이역도가 작은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4월달에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얼마 안 빠진 거고 여기 짧으니까 손실폭이 작겠죠. 근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한 여름철 이슈가 한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부터 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뤄진 만큼 본격적인 MACD 오실레이터 천량봉과 함께 상승이 시작이 됐고 심리가 50에서 60 터닝함에 따라서 이제 상승의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까지가 마지막 저가 매수기였다. 손저가는 5개월 이평선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때 추세를 붕괴시켰을 때 매도를 쳤다가 다시 샀으면 더 쌌겠죠. 그래서 항상 추세 붕괴시 매도했다가 회복되면 재매수 이런 어떤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잘 하셔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또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요.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DR텍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DR텍 같은 경우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 아주 정석적인 지금 차트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우하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밑에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지금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차트였죠. 그리고 오늘부로 721선을 첫 돌파했고요.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오늘 위치는 일봉상 완벽한 위치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방암 진단기기 업체 내에서 일단 오늘 재료가 5년 개발 100% 정확도 유방암 조기 진단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항상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합니다. 100% 세계 최고, 세계 1위, 독점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역시 항상 좀 더 강력한 재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DR텍 같은 경우는 또 강력한 재료와 함께 721선 돌파, 장기 20개월 이평선을 이번 달부터 돌파하고 있죠. 아직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부터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아직 투자 심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열권으로 80 이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월봉상 아직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DR텍 이제 721선 돌파가 이뤄진 만큼 내일 721선 돌파 안착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시고 나중에 721선 부근을 중요한 단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대는 역시 2,000원대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DR텍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가사항으로 좀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저는 에이벨 바이오 신약 테마를 좀 볼까요? 자, 이 에이벨 바이오 신약 테마를 보시게 되면 항상 밑에서 우상향,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이죠. 추세가 형성돼야지만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직 파라볼릭 추세는 오히려 전환되지 않았지만 가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거래가 좀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또 밑에 보면 심리가 50까지 와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5일선을 회복할 적에 1차 매수, 내일 만약에 이 상단 추세죠. 파라볼릭 추세를 근접 돌파한다면 두 번째 5선 지지 받으면서 두 번째 매수 시점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신약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꿈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좋아요. 또 위에서 내려온 선이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추세를 돌파할 적에 또 추세가 전환될 적에 대규모 돌파 안착할 적에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매수도 항상 하루에 10%, 장중에 5%, 종가 5%, 하루 이틀, 2, 3일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갈 적에 반드시 올라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갈 적에는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파라볼릭이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신고가 패턴을 보아도 될 것 같고요. 또 항상 추선 하단 추세가 바로 손절 라인대로 작용합니다. 지지선도 되고 손절 라인대도 되고 그래서 항상 이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증가해서 보일 적에 또 심리 자체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면요 항상 우리가 반등성을 보지 않습니다. 3박자가 맞을 적에는 상승세를 봅니다. 자, 강남선님. 네. 히토류 관련주 바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유니온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설명드리고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조정받을 때 22선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면 보유가 가능하고 짧게는 5위선 대응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튀어 올라가는 거고 상한가 첫 지역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상 단기 매도한다. 자, 주봉이 상단에 왔기 때문에 시가상 한 번쯤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재차 시가상 단기 매도 후에 120분 부분 5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손절가를 잡고 다시 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수익 챙기고 다시 120분 5인선 부근에 재매수와 함께 요 120분 5인선 손절가 잡고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어가는데 월봉에서 사상 최고 되는 걸 터트리고 매물대가 돌파되고 대응봉, 대항봉으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토류 쪽은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시세가 나오든지 왜냐하면 매물대가 완전 뚫렸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단기 이슈로 올라갔다가 밀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면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음봉 나온 것도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몸통이를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몸통이 이하로 빠지게 되면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지지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방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같은 테마주거든요. 근데 오늘 역별 상태에서 급하게 V자로 올라간 만큼
어제 유니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상 단기 매도 또 쳤다가 반락을 이용한 120분봉 5위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HLB 생명과학을 이번에는 제가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여름철 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관계사 LSK 바이오 파트너 이쪽에서 이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지금 임상 3상 이제 발표가 이제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이틀 연속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31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31일 날이죠. 미국 암 종양학 학회에서 일단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 리보세라닙이 이미 상용화돼 있는 이제 나라인데요. 그 항서제약 쪽에서 병용 임상 이상 기대감이 또 이제 발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5일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외바닥 시연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부가적으로 라이프 리버 자회사죠. 일단 세계 최초 인공관을 이제 삼성 서울병원 쪽이랑 공동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죠. 작년도에 임상 이상 B가 승인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봉 차트를 보면 20개월 이평선 역시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이 재료가 다양하게 이 표적 항암제 말고도 새로운 임상 1상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1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이제 임상 2종 또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접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면 저 위에 61선 부근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쯤 종목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는님. 네. 요즘에는 종목별로 바닥을 치고 가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은 조정을 받고 재차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무방 있죠? 네, 오늘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이죠, 그렇죠? 오늘도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항상 장 끝나고 나면은 저녁 공개 방송이 있고 장 끝나고 나서 외에도 저녁에 9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시게 되면은 제가 바닥에서 뜰 수 있는 그 당일 상승 가능 포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오늘 9시에 또 저녁 공개 방송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MTNW 검색창에 치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 급등주 랠리가 나올 만한 기업 포착을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자, 요즘에는요, 이 5월 달에 바닥을 시원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5월 달이 병우점이게 그렇습니다. 5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중에 이 5월 달서부터 어떤 병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매매 전략 펼칠 적에는 절대 쫓아가는 것은 근본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절대 추격매도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저가 매수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